이왕 늦은 거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이왕 늦은 거 더 따지자. 개념이 없는데? 그동안에 내가 만났던 정말 최상의 남자들의 조건들, 골고루 괜찮아야 되는 조건, 그 교집합을 찾고 있는 거죠. 이런 뭔가 되게 막 상세. 그래서 오시면 막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저번 영상에 제가 여자들이 비혼주의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말이 좀 많아서 제가 오늘은 노총각 노처녀가 비혼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로? 아, 그럼요. 뭐일 것 같아요? 정신 못 차려서 그럴 것 같은데. 맞지? 왜 정신을 못 차릴까? 그냥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야? 나이가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노총각 노처녀가 의외로 눈이 높습니다. 저 잘 조사할 때마다 커뮤니티 보면은 나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조건은 막 많이 맞아. 이왕 늦은 거 조건이나 따지자 이런 분들이 많다고. 그 이유 한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다 모든 노총각 노처녀한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결혼을 또 늦게 하거나 지금 못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못했다. 객관화가 안 됐다고요? 나이를 먹었네? 네. 그런 친구들 옆에서 보지 않아? 나이 많은 형들 중에? 야, 나 정도면 야 김사랑 정도는 만나지. 막 이런 형들 있지 않아? 돈 있는 형들 중에 특히. 내 눈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냥 돈이 있다라는 이유로 나 정도면 뭐 수지 정도 만날 수 있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수지가 그렇게 안 만나거든. 어리고 이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거지 수지를 만날 수는 없어요. 수지는 거기에 돈도 있어. 근데 어리고 이쁘고 수지처럼 능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은 어떻게 만나 자기가. 이런 이상한 착각을 해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거예요. 대표님도 그러면 항상 저희한테 그러잖아요. 나 뭐라고? 너무 예쁘다고. 저 정도면 괜찮죠. 나는 결혼했잖아. 그렇다고 내가 뭐 소지섭을 만난다거나 이런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나보다 너무나 높은 곳에 향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 객관화가 아직 되지 못한 분들이죠.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변에 내 아는 지인이 연예인이랑 결혼을 했거나 잘난 남자랑 결혼을 했거나 내 주변에 뭐 병원장 아들이랑 결혼을 했어. 근데 나는 걔가 아니거든. 걔니까 한 거거든. 근데 걔를 나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찾아오신 회원 중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노총각 노처녀가 있습니다. 제 회원 중에 한 분이 여기서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분 집안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나이도 어려. 근데 그 친구가 소개를 해서 온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딱 봤는데 하나도 안 이뻐. 근데 막 저한테 와서 저 예쁘지 않아요. 저도 뭐 혜연이처럼 잘 만나고 싶어요. 혜영이도 여기서 잘 만났다는데 저도 그 정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너랑은 다르다. 너보다 나이가 걔는 5살이 어리고 학부도 너보다 훨씬 더 좋고 집안도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차라리 피부 관리를 해라라고 해서 제가 자주 다니는 피부과에 소개해준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듯이 객관화가 안 되신 분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야. 친구의 급이 자기 급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압구정에서 태어났어. 나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뭐 얘 친구라고 내가 압구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상한 착각을 하는 거죠. 대표님 말 듣다 보니까 나 정도면 이란 말을 무조건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건방진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10,000원 보상 심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이 뭐 41, 42살 먹고도 안 가고 있잖아. 그리고 나 정도 이렇게 지금 벌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벌기 위해서 내 나이 때까지 결혼 안 하고 열심히 죽어라 돈 벌었는데 이 정도면 더 좋은 여자 만나야지라고 해서 조건을 더 보는 거죠. 이왕 늦은 거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이왕 늦은 거 더 따지자. 개념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한 10분 중에 한 2-3분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꽤 있어요. 지금 해도 뭐 내년에 애기 낳고 이렇게 하려면 진짜 늦은 거예요 라고 해도 아니에요. 저는 뭐 이왕 늦은 거 괜찮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의지는 되게 강해. 의지는 되게 강한데 그냥 이왕 늦은 거니까 나는 완벽하게 가련다. 이런 희한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다른 조건에 많이 포기할 것 그렇지.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그것도 포기 안 한다는 거죠. 그렇지. 포기 안 하는 거죠. 나이도 어려야 되고 예뻐야 되고 뭐 집안도 좋아야 되고 학력도 좋아야 되고 다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 오면 대표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뭐가 잘났냐 라고 얘기를 하고 넌 지금 최고로 지금 너에게 마이너스는 나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죠. 그럼 또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게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40살 넘으신 의사분이 오셔서 같은 의사면 김태희급으로 예뻐야 된다. 그리고 뭐 의사가 아니면 30대 초반에 자기한테 강남에 아파트 하나 해주고 병원 하나 개원해 줄 수 있는 여자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남성분도 있습니다. 잘생기셨나요? 아니요. 그랬으면 내가 얘기를 안 했죠. 혹시 키가 크지 않았나요? 아니요. 안 컸어요. 그분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의사인 거 하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나의 과거 연인들과의 교집합입니다. 뭔 소리야 그건 또. 나 20대 이런 오빠 만났었는데 나 20대 의사 만났잖아. 나 30대에도 다 의사 남친이었어. 그러니까 40인 지금도 난 의사 만날 거야. 자꾸 20대 30대에 내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40대에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현실이 40대인데. 그러면서 또 어떤 거냐. 성격은 예전에 20대에 만났던 뭐 누가 좋았고, 직업은 30대에 만났던 그 간평사가 좋았고, 재력은 20대에 만났던 그 오빠 집이 좋았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내가 만났던 정말 최상의 남자들의 조건들, 직업, 학력 뭐 이렇게 해서 다 골고루 괜찮아야 되는 조건, 그 교집합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만 모아놓는 거네요. 네, 빡세죠. 20대에 내가 만났던 그들을 40대에 가서도 최상의 오빠들만을 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안 되는 거죠. 현실 감각 떨어지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지인이나 회원 네. 중에서 이런 전 남친을 하면서 이렇게 조건을 다 가져와가지고 있죠. 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은근 많아요. 이런 분들도 한 10분 중에 한 두세 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럼요. 저희 빡센 직업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는 만큼 따짐. 원래 따지는 거 아니에요 다? 원래 따지지. 근데 봐봐. 내가 조금 다 만나봤어. 의사도 만나보고 회계사도 만나보고 사업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깊이 사귄 건 아닌데 소개팅 해보고 썸 타보고 다 만나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잡다한 것들이 이제 다 뭉쳐서 아는 만큼 따지는 거야. 살짝. 뭐 예를 들어서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여성분들의 특징이 환상 속에 누군가 이상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세밀해. 키는 175, 안경은 안 썼으면 좋겠고, 눈은 쌍꺼풀이 없었으면 좋겠고, 가정 환경은 뭐 누나가 없었으면 좋겠고, 진짜 너무 자세한 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뭔가 되게 막 상세해. 그래서 오시면 막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유니콘을 찾는군요. 예. 거의 조건을 착한 걸 쓰겠는데. 예. 그런 책한 권을 써오시는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상대로부터 채우려는 욕구. 이제 나이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왜 결혼 안 해? 네 나이면 큰일 났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마음속으로 자존감이 낮아 있어.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이렇다 보니 난 보여줄 거야. 내가 이렇게 늦게 결혼하는데 진짜 나보다 잘난 남자, 나보다 멋진 여자랑 결혼하는 거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인드의 분들이 있습니다. 이루지 못할 꿈을 여기 와서 이루자는 거죠. 드라마에서 보면 막 못생기고 뚱뚱한 남자가 이쁜 여자만 찾아가지고 돈 좀 번다고 갑질하는 남자들 봤잖아요. 그래서 꼭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외모가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와서 왜 여자의 외모만 꼭 유난히 밝히시는 분들이 있고요. 왜 그런 거예요? 보여주기식인 거지. 나도 이런 여자 만나. 예전에 내가 아니야. 남자들 차 타면서 약간 뻐기는 거 있듯이 남자들은 보여주기 되게 차, 여자 이런 걸로 보여주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키가 유난히 작은 남자분인데 돈이 좀 있다고 해서 키 큰 여자만 좀 찾거나 뭐 이런 남자분들도 있어요. 여자는 반대로 뭘?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전문직이야. 내가 돈이 좀 있는데 내가 못생겼어. 안 이뻐. 그러면은 잘생긴 남자 찾는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진짜요? 있어요. 요새 그런 여자분들 많아.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 여자가 뭐 검사, 판사 출신이야. 근데 남자는 그냥 일반 직장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랑 결혼하는 사례도 저는 봤습니다. 되게 잘생긴. 둘 다 액세서리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지. 나 이만큼 공부하고 배웠잖아. 나도 멋진 남자 만날 수 있어. 보여줄 거야. 약간 요런 느낌? 나한테 없는 거를 상대로 채우는 건 채우는 그거에 되게 거죠. 집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집착을 많이 하는 거죠. 낮은 자존감일수록 상대한테 자꾸 채우려는 욕구인 거죠. 요새 비혼주의를 선언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피디님들, 내가 하나 뭐 물어보고 싶은데 비혼주의예요? 그냥 굳이 결혼은 안 해도 된다는 비혼주의네. 피디님은? 비혼주의가 요새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 댓글에도 비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옛날에는 사실 비혼주의가 많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강제적으로 결혼을 못해서 비혼주의가 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근데 요새는 어때요? 자발적 비혼주의예요. 내가 잘 벌고 내가 괜찮은데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왜 과거보다 살만해지고 능력도 좋아졌는데 비혼주의가 왜 많아지는 걸까요? 그래서 최근 비혼주의 트렌드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패배주의로 인한 비혼주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야. 능력이 안 돼서 결혼을 못하는 건데 안 하는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요. SNS나 커뮤니티를 보면 어때요? 결혼에 관한 불만, 불평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비관적인 얘기들. 근데 이분들은 결혼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요. 카더라식으로 정말 이 불만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표출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인식을 너무 많이 심어주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비혼주의에 빠져들게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진짜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글을 안 써.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어때? 말 안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결혼하지 마. 다 이혼했더라. 라고 해놓고 막 친구들한테는 이거를 막 비관적으로 퍼뜨려놓고 지는 결혼해. 나쁜 것들이죠. 못된 거 아닌가? 그죠? 그럼 자기도 안 해야지. 그리고 꼭 그러잖아.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야 결혼하지 마. 내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너무 별로야. 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잘해. 있어요 그런 분들. 이혼도 안 하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으면서 주변의 친구 동생들한테 하지마. 내가 해보니까 너무 괴로워. 괴로우면 자기나 헤어지지 왜 결혼을 못하게 하냐고. 그리고 저희 영상 댓글에도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결혼 뭐하러 하냐. 결혼은 뭐 지옥이다. 이런 분들. 해보지도 않아놓고 결혼을 왜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 가난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말도 사실 조금 공감이 가긴 해요. 한편으로는. 이 마음은 이해가 돼. 그럼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같이 주변 동료들이나 친구들한테 똑같이 전파하는 거야. 야, 가난하면 결혼하면 안 돼. 자식만 고생하는 거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계속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진짜 신기한 게 끼리끼리란 게 주변에 친구들이 결혼을 빨리 하지. 그러면은 결혼을 빨리 한 친구들이 있고요. 노총각들이 많은 집단은 다 노총각이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래. 결혼을 빨리 한 친구들이 있으면 빨리 하게 되더라고. 영향이 있어.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가치관과 신념이 뚜렷한 비혼주의입니다. 이거는 곧 어떤 거냐면 쉽게 풀면 이런 분들이죠. 나는 정말 생활력 강한 여자랑 만날 거고 자기 주관이 강하고 월 500 이상 버는 여자 아니면 난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자기의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선에서 조금이라도 안 되면 안 만나고 결혼을 안 하는 거야. 눈이 높은 거죠 한마디로. 이거 지금 응답하라 한방 언니 보면 이런 분들 좀 많이 많죠. 그 선에 조금이라도 모자르면 아예 안 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해서 돈 번 사람들의 심리 중에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만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여자분이 변호사인데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연봉이 한 3억 정도 돼요. 잘 나가는 변호사. 자기는 뭐 이혼 소송부터 해서 진짜 별거를 다 하는 거야. 나는 법정에 가서 이렇게 외치면서 지방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더럽게 돈을 버는데 나는 3억 이상 4억 이상 연봉 안 되는 남자는 안 만날 거야 라고 하는 41살의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를 어떻게 맞춰줘 우리가. 그죠? 힘들죠. 그런 맞아 가치관 맞아.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동적이에요. 왜냐하면 보상 심리가 있거든. 그래서 그 선이 안 되면 안 만나고 언젠가는 나타나겠죠?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절대 안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굳이 이 정도까지 벌었는데 내가 왜 여자를 데리러 가야 돼? 네가 택시 타고 와야지. 나 정도 되는 사람 만나려면. 이런 생각을 가진 남자분도 있습니다. 아니 나 정도 되는 여잔데 남자가 당연히 와야지. 내가 왜 가냐. 내가 고생한 거를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받는 거야. 그런 거 있죠. 전문 직종에서 의사, 법 쪽에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놓으면 엄마들이 보상 심리가 있잖아. 내가 이런 며느리 보자고 널 이렇게 기른 줄 아니? 갑자기 엄마 빙의가 되네. 나도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해. 아들이 정말 잘 되면. 내가 어떻게 너를 길렀는데 감정이 막 솟구치네. 그래서 저는 보면 유명인들 중에서도 결혼 못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누구라고 특정 지을 수 없지만 그런 분들도 그런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 왜 저 사람은 저 정도인데 결혼을 안 하고 있을까라는 분 있잖아. 결혼이 아쉽지 않으면 아는 그렇지. 굳이 내가 이런 이해는 되네요. 근데 뭐 제 회원 중에도 이렇게 가치관이 엄청 뚜렷한 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여자가 좀 말랐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리고 여자가 피부가 진짜 하얗 광이 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거에 집착한 분인데 정반대 여성분과 결혼을 했거든요. 다른 부분을 채워줬던 거지. 그 남자의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좀 채워주다 보니 그게 안 보인 거야. 그게 더 큰 거죠, 그 남자. 그래서 결혼을 하신 케이스도 있어서 이렇게 가치관이 뚜렷한 분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뭔가의 욕구를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안 보여버리는 부분들도 있더라고. 아 비혼주의인데도 그냥 그걸 무시하고 결혼해버리는 거. 그렇죠. 그럴 만한 한 대 만나는 게 되게 성적으로 희박하잖아. 희박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수동적으로 그냥 나이 먹고 혼자 살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비혼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아 이런 분들은 좀 수동적이군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정말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천운이죠. 운이 있는 분들인 거죠. 그럼 그런 천운을 만나는 거 어떻게? 저한테 오셔야죠.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만난 게 천운이야. 세 번째는 결혼보다 개인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운 비혼주의입니다. 결혼보다 개인적인 성공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야. 나의 커리어.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결혼은 그냥 회피하는 거야. 그냥 필요 없어 나한테.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인생에. 지금 당장 나의 삶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굳이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죠. 피디님들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돈 쓰면서 사는 게 너무 편한데 여자한테 신경 쓰면서 그렇게 남자한테 신경 쓰면서 뭐 그렇게 결혼할 거예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는 책임하고 개인전 성향 아닌가요? 아 꼰대 다 됐네요. 피디님 생각을 해봐. 내가 시간과 물질적인 거를 다 투자해가지고 지금의 커리어를 쌓았어. 근데 내가 결혼을 통해서 그게 조금 지연되거나 없어질 수 있어. 그럼 할 것 같아? 제가 만든 커리어가 특히 여자들은 더 그렇잖아요. 애도 낳고 이러려면 공백기도 있어야 되고
되고요. 내가 지금 연봉 열심히 해가지고 거의 막 7천, 8천이야. 근데 애 낳고 뭐 하면은 이제 이게 차단될 수도 있어. 내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이런단 말이죠. 희생하기 싫은 거야. 근데 이건 여자에만 한정되는 거 아닌가? 남자 같은 경우는 내가 연봉 7, 8천 됐어. 진짜 뭐 포르쉐도 끌고 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다 해. 근데 내가 이제 결혼하면 차도 팔아야 되고 와이프한테 돈도 한 달에 뭐 200씩 꼬박꼬박 줘야 되고 애기 기저귀 값도 막 100만 원씩 뭐 어떻게 식비 다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비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한정된 에너지를요 자신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결혼을 했지만 어쩌다 한 번씩은 진짜 혼자 살았으면 이렇게 내가 빡세게 살지 않고 지금 여행도 다니고 참 지금 클럽도 가고 모임도 나가고 와인도 마시러 나갈 텐데 이런 생각을 아주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근데 어때요? 결혼해보니까 그거는 한때잖아. 클럽 가고 와인 마시고 좋은 데 다니고 이런 거는 한땐 저도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대표님 같은 생각이 나요. 그럴 땐 해야죠. 하자 우리 직원들끼리. 그래서 지금 현재 처한 개인의 행복은 확실성이 있잖아. 확실하잖아. 너무 행복하잖아 지금. 근데 결혼에서는 어때요? 과연 행복할까? 라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요새는 커뮤니티나 우리 댓글만 봐도 어때? 결혼 뭐하러 하냐? 결혼 지옥이다 라고 할 만큼 그런 부정적인 댓글이 많다 보니 사람은 또 휩쓸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도 또 마음이 점점점 비혼주의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비혼주의를 후회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비혼주의가 저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게 멋있게 잘 나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옆에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좀 해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나쁜 것 같진 않지만 60살 그리고 70살이 돼서도 저한테 연락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거짓말 같지만 요새요 제가 진짜 실버 팀을 만들어야 될 만큼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연락을 너무 많이 주셔서요. 그걸 하면서 제가 느껴요. 인간은 진짜 혼자 살 수 없구나.